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오늘 제가 자동차 경매장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는 이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사고 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 일반인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국가공인 자동차 진단 평가사, 저희가 헤이맨이 자동차 진단 평가 법인이라는 자동차 진단 평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만든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돼서 저희 지금 수출팀들이 지금처럼 자동차 사고를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야, 이 사고차 사도 돼?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헤이맨은 실제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출을 정말 징그럽게 했어요. 너무 수출을 오래 해서 이제는 수출을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수출을 굉장히 오래 했고, 각 나라별로 뭐 사고도 뭐 아주 그냥 뭐 어디 뭐 실 한 판 들어가 있으면 뭐 300만 원이 까지는 그런 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차가 뭐 산에서 한 10바퀴 굴렀더라도 외관만 깨끗하다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까지도 전부 다 차를 팔아올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많은 나라의 차를 팔았습니다. 실제로 사고 교육을 수출업체 직원들이 받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출은 보통 한 60%에서 70%는 사고를 그렇게 까다롭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후진국들은 사고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지장이 없다 정도지, 그걸 갖다가 뭐 사고가 나서 이 차를 못 탄다 막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고차 사고 보는 법을 자동차 진단평가사의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중고차 보러 가서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요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많이 되지도 않아요. 이미 중고차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아예 진단평가를 받지 않은 성능지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거래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중고나라나 당근이나 이런 데가 지금 사고 유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만 전문적으로 봐주는 요즘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보통 한 7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동차 사고를 대신 체크해주는 뭐 구매 동행 서비스, 뭐 동행 서비스, 뭐 진단평가사,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잠깐 경매장에 나와서 오늘 교육한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헤이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타던 올류 카니발 차량이 뒤에서 완전히 꽝, 앞에서 완전히 꽝, 앞뒤로 꽝꽝 한 차량이에요. 거의 전손이 나왔을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난 차량인데, 그런 차량인데 헤이맨이 이 차량을 어떻게 타고 다니느냐, 솔직히 별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고가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를 정확히 어디에서 수리를 했느냐, 공업사에서 제대로 수리를 했느냐, 아니면 야매로 어디 뭐 저기 헛강 같은 데서 망치랑 그 톱이랑 뭐 페인트랑 붓이랑 들고 이렇게 칠했느냐, 이런 게 솔직히 더 중요해요. 이제 한국은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자체가 그다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타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사고를 아주 깨름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다지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초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사고는 괜찮다 정도까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K5 차량인데 이 정도 사고는 괜찮다 하는 정도가, 일단 범퍼 교환 정도는 괜찮습니다. 범퍼 교환됐다라고 해서 차에 뭐 막대한 뭐 성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또 하나, 본네트 정도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크게 났다라고 하면 엔진이 옆으로 돌아 누웠다, 뭐 돌아 앉았다, 엔진 다이가 뭐 틀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 뭐 1980년대 90년도 수리할 때 그랬고요. 요즘은 엔진 다이나 안에 그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 사고 수리 잘 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되는 사고, 첫째 본네트 사고 사도 됩니다. 휀다 사고 사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그 문짝 사고 사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휀다랑 이 앞문짝, 운전석이랑 조수석 앞문짝은 수리를 잘못하게 되면 바람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운전하는데 내가 지금 오토바이를 타는지 이제 차를 타는지 약간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요 앞 휀다와 이제 문짝 사고는 바람 소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고요. 뒷문짝 사고는 뭐 큰 문제 없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궁뎅이, 이 뒷텐더라고 하는데, 이쪽 사고를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이게 메인 샤시고 메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쪽 사고가 나면 뭐 큰 문제가 있다, 강가가 많이 된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뒤쪽 궁뎅이, 차에 붙어 있는 궁뎅이가 사고 나도 제가 보기엔 뭐 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요. 물론 이 뒤쪽 사고가 너무 크게 나가가지고 이 뒤쪽도 이 하우스라고 얘기하는데, 뒤쪽 휠하우스 안쪽까지 다 먹어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작업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를 고쳐놓고도 뒤에도 보통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봐요. 뒤에 얼라이먼트를 볼 때 요즘 차량들은 차가 하부 자체가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뒤쪽도 얼라이먼트를 보고, 저기 보이는 저 나사 있어요. 저 볼트를 통해서 얼라이먼트를 조절을 하는데, 이게 얼라이먼트 조절이 안 돼서 타이어가 안쪽이 닳거나 바깥쪽이 닳거나 편마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원인이 이 뒤쪽 사고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차가 약간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생기면 이 뒤쪽 얼라이먼트가 안 맞고 편마모가 일어나면 타이어가 금방 수명이 되고, 요런 주행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요런 좀 짜증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 사고를 보통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죠. 하지만 뒤쪽 사고 자체도 수리만 잘 됐거나 아니면 사고가 경미하다라고 하면요, 뒤쪽 사고도 큰 문제는 없어요. 보통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나면 이 뒤로 많이 때려 박죠. 이 트렁크랑 이 범버로 때려 박아서 보통 요 인사이드 보통 이 백 판넬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태껏 운행해보고 타본 거에 의하면 요 뒤쪽 사고가 뭐 아주 크게 나지 않으면요, 뒤쪽 사고도 뭐 차를 타거나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 이렇게 전반적인 차량을 전체적으로 들어봤고요. 특히 가끔가다 그 1000대에 한 대 정도가 이 위에 루프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루프 사고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고는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차가 굴르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커지지만, 전체가 무사고인데 루프만 교환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사셔도 돼요. 이거 위에서 뭐 떨어진 거예요. 100% 떨어진 겁니다. 이게 위에서 안 떨어지고 루프만 사고가 났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보통 루프가 사고가 날 정도면 사고가 아주 크거나 아니면 사고가 아주 작은, 그냥 누군가 화분을 떨어뜨리든 누가 돌을 떨어뜨리든 그런 사고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시게 보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무사고만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건 이제 무사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 차량이 운전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고 때문에 그런가 해서 연관을 짓는 걸 이제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뭐 큰 사고는 아니어도 자잘하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날 수 있는 정도의 사고는 그냥 구입해서 타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즘은 본인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막 와서 들이받고 막 이래 버리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너무 까다롭게 보지 마세요. 또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출고한 지 5년 이내 그런 차량들은 사고를 좀 많이 보세요. 하지만 5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고를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주 현명한 답이고, 또 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게 뭐 50이든 100이든 300만 원이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현명한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의 사고는 그냥 타고 다니셔도 되고, 어느 정도의 사고는 그냥 자기가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중고차 사고 이력 있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중고차는 사고 이력보다는 기존 차량의 관리 이력이, 그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